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AI 전환의 방향성과 필요성, 그리고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AI 전환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까요? 김민지 사원님, 스노우라는 AI 툴 아시나요? 이걸 이용하면 누구나 노래 한 곡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사 AI 전환 TF 조직에서도 임직원분들께 AI 대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더 강조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AI로 만든 노래와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Power on 8A. Power on 8A. Hexy Hyundai Electric. Crown Trail C, Quark Trail V. 익숙한 작업의 연속. 복잡한 건 AI에게 맡겨. 본질의 만짐 중에 막힐 땐 불러봐. AI 답을 줘. 감각을 켜. 레벨을 올려. Redesign the flow. Redesign the flow. Power on 8. 그냥 맡겨 흘러가게. Make it flow, make it flow, make it flow. Power on 8X. 상상은 현실이 돼. Make it real, make it real, make it real. 쏟아지는 데이터 AI가 다 보여줘. 입력은 심플하게. 결과는 완벽하게. Perfect. 손끝 하나로 연결된 세상. 거기가 우리의 무대야. 플랫폼 Power on AI. 그냥 맡겨 흘러가게.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일 잘하는 우린 좀 달라. Experience가 달라. 네, 파워온 AI, 파워온 AX, 귓가에 벌써 맴도는 기분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AI는 이미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를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2부에서 준비한 실무 강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AI for Everyone 코파일럿입니다. 이번 섹션은 마이크로소프트 고현 CSA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AI 기반 업무 혁신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우리 업무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각 강연이 끝난 후에는 현장과 온라인 참여자 분들을 대상으로 퀴즈와 Q&A를 진행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부분들은 온라인에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고현 CSA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CSA 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서 AI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좀 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오늘 전달드릴 얘기는 M365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의 방법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계에 보이는 데가 없어서 20분이 지나면 저한테 한 번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업무로 변화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란 아젠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훨씬 잘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시간이
과거와 1년 전과 그리고 2년 전 그리고 현재랑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마 프롬에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코파일럿과 함께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지금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아마 일을 하면서도 메일에서 내가 데이터를 찾고 채팅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걸 결국은 사람이 맥락을 이해해서 연결해서 업무의 흐름을 만들었을 텐데 그거를 AI가 맥락까지 연결해 준다면 그 데이터들을 모두 연결해 준다면 또 다른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서서 에이전틱 AI라는 표현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지시하면 나에게 답을 주는 문서 초안 만들어줘 아니면 요약해줘 이런 간단한 거에 대한 답을 주는 AI였다면 이제는 실행하는 AI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이전틱 AI를 좀 대표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앱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앱 사용하고 계세요? 하루에도 아마 수많은 앱들 사용하실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메일을 확인하실 거고요. 지금 미팅도 팀즈로 이루어지고 있고 파워포인트로 장표 만들고 엑셀 데이터 보고 여러 가지 앱들 쓰고 계실 텐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한 직장인이 한 번 평균으로 하루에 쓰는 앱이 13개라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앱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앱들 사이에서도 내가 업무를 하면서 분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앱들을 하나로 이어서 업무를 하나의 플로우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조율. 지금은 사람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사람이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걸 사람이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되고 그러면 나와 에이전트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M365 코파일럿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아이콘들 업무하시면서 보시고 계시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아래 워크입니다. 세상에 많은 AI 툴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구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각각 잘하는 거 다들 많죠. 잘하는 것들이 많지만 M365 코파일럿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업무를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탄생한 AI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일하면서 수많은 앱들 만나고 계실 거고요. 여기 보고 있는 앱들 중에 익숙하신 앱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한 앱도 있을 텐데 이 모두를 저희는 M365라는 서비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이나 팀즈 너무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실 거고 기존에 우리가 오피스라고 부르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툴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모든 서비스가 M365라는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럼 M365 코파일럿이다라고 한다면 이 M365 서비스 위에 AI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AI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업무 툴에서 AI 도움을 바로 그때 필요한 즉시 이동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파일럿을 소개할 때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거는 업무의 플로우를 놓치지 않고 내가 업무의 흐름 위에서 AI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문장이 M365 코파일럿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오늘 계신 분들도 두 가지 버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사용성이.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M365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과 라이센스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옆 사람은 이거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라이센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모든 직원들이 AI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사용자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제공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게 IT 컨트롤 기능이죠. 앞서서도 AI 좋고 다 좋지만 기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보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안을 고려하면서도 안전하게 어떻게 AI를 쓸까에 대한 고민들이 모든 기업들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M365 코파일럿에 또 하나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기업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간에는 보안이 당연히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 드리는 거는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사용자들이 질문한 프롬프트 그리고 사용자들이 전달한 데이터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업에서 AI를 쓰면서도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밖으로 외출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코파일럿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다음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우리가 만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AI를 본다면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이 문서를 요약해줘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에 끊겨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했다면 사실 업무는 하나하나의 단위로 쪼개지지 않죠. 모두 연결돼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업무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이 바뀌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맥락,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업무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AI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스냅샷의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워크 IQ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성형 AI가 LLM 기반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신의 웹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AI한테 물었을 때 아마 비슷한 일반적인 답변, 법령적인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업무는 그렇지 않죠. 내 업무가 다르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다르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AI가 나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고 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AI의 역할은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워크 IQ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워크 IQ는 나와 내 조직을 더 잘 이해하고 그거를 맞춤형으로 동작하게 하는 지능형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서 지금 이미지에서 표현하는 것도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앱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대화한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지금 가장 세 번째 하단에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알게 모르게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워크 IQ의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컨텍스트입니다. 나는 업무 스타일이 있죠. 사람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거고요.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워크 IQ에서는 개인화된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 걸 더 선호해? 아니면 나는 역할이 뭐야? 이 조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엔지니어야? 아니면 난 기획자야? 라는 역할들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법령적인 답변과는 훨씬 더 다르게 됐죠. 나한테 맞는 데이터들을 거기에 맞는 답변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앤 툴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답변을 줘서 텍스트 형태로 나한테 다시 한번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시에서 그 스마트 워크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일을 초안을 작성해 준다던가
팀즈 미팅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준다던가 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내가 프롬프트 하지 않아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크 IQ라는 개념이 코파일럿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와 코파일럿이 함께 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의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대답해주는 AI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툴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메뉴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모델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답변 생성하는데 아주 빠르게 잘 답변을 해주고요. 어떤 거는 추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AI는 한국어 문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 데 특화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AI 모델들이 있는데 코파일럿에서는 지금 최신의 AI 모델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최근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저게 자동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최근에 지금 자동으로 봤을 때는 GPT-5가 동작을 합니다. GPT-5가 기본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열어보면 지난주에 GPT 5.4가 들어왔습니다. 최신 모델이 발표가 되면 그 직후 거의 코파일럿은 빠른 시간 내에 최신 모델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 화면은 5.2까지 보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5.3, 지난주에 5.4까지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쓸 때 나한테 맞는 모델을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신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최신의 모델을 내가 빠르게 사용해보고 얘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 보시면 아마 GPT 5.4 한번 선택해서 얘는 어떤 걸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은 빠른 답변에 더 잘하고요. 5.4는 추론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IT 관점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모델 나왔는데 보안 괜찮나? 우리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 없을까? 이런 안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부분이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책임지고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T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된 모델을 빠르게 적용해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파일럿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앱, 아웃룩 앱, 팀즈 앱 쓰듯이 코파일럿 앱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앱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앱도 있고 사실 웹으로 들어가도 동일하긴 합니다. 코파일럿 한다면 챗으로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변 받는 챗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챗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챗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의 기능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AI를 통해서 받은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의 시작으로 만들어주는 페이지스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건 데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가 들어왔습니다. 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 IQ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도와줍니다. 기존에 파일 찾아서 헤매고 내가 어떤 걸 찾기 위해서 메일도 뒤지고 팀즈도 뒤지고 파일도 뒤졌다면 이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문서들 그리고 대화들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아마 생겨날 거고 활용하게 될 텐데요. 에이전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트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미지를 생성한다던가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소라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동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좀 더 팀즈의 배너를 만든다던가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거 좀 묶어가지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들은 좀 묶어서 보고 싶어. 하나의 단위로 같은 주제들을 묶어서 좀 관리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는 AI를 통한 질문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 아웃룩 메일들도 노트북에 모두 포함해서 특정 프로젝트 룸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AI가 질문을 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더 좋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챗만 써보셨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보시면 어떤 걸 설명할지 아마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죠. 아마 더 많은 에이전트들이 생겨날 겁니다. 앞서서 세션에서도 에이전틱 AI가 되면 에이전트들끼리 일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들 수많이 생겨날 겁니다. 예전에 챗봇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챗봇이 유행하던 몇 년 전 생각해보면 정말 챗봇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럼 챗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붙일까를 많이들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팀즈에 붙일까? 아니면 우리 그룹웨어 어디에 붙일까?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챗봇을 쓰기 위해서 이 챗봇은 어디 있더라? 저 챗봇은 어디 있더라? 찾아 헤맸어야 됩니다. 근데 코파일럿은 사람 앞에 코파일럿이 있죠. 사람은 코파일럿한테만 가면 됩니다. 코파일럿한테 가면 그 뒤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바로 코파일럿의 질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워크 IQ가 깔려 있죠. 나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고 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에이전트들이 동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께서 소개하는 장표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 소개했던 기능 중에 코웍이라는 기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에이전트가 이럴 순서대로 해야 될지 계획을 짜주는 어떤 하나의 단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기능이라고 한다면 코파일럿 코웍이 5월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안에서 중요한 거죠. 워크 IQ를 가지고 업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도와주고 저희는 그거를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그 플랜들을 짜주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코파일럿이 이해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어떤 에이전트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줘서 그것이 동작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 업무 안에서 내가 자동화된 플로우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했던 일들을 시켜놓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웍도 한번 기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좋은 얘기죠. 당연히 설명하는데 좋은 얘기들만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볼 수 있게 코파일럿 가지고 그럼 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데를 데모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뒤에는 제가 좀 최신 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파일을 쉽게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성한 AI한테 질문을 할 때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최신의 어떤 뉴스 정보 검색해줘 아니면 어떤 거 가지고 기사 요약해줘 이런 것들을 썼다면 업무에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가진 데이터, 내 회사 업무로 뭔가를 시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다른 외부 AI 툴 썼을 때 안전할까라는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서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슬래시를 하고 제가 텍스트 몇 개 썼는데 내 파일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선택을 해서 이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저는 지금 문서를 하나 공유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새로운 우리 신제품에 대한 그 영업 전략에 대한 데이터 문서입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 요약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문서를 열어보지 않고도 쉽게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음 단계들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론이라는 신제품이거든요. 드론을 출시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업셀링, 판매 전략을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들을 해줍니다. 이때도 당연히 워크 IQ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 IQ에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했던 전략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프롬프트는 이제 창의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이벤트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저는 팀원들한테 이 출시를 알리는 이메일을 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데이터도 주지 않았고 지금 맥락 속에서 얘는 이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쓸 수 있는 이메일 포맷으로 내용들을 작성해 주죠. 그리고 다국어 번역하는 건 사실 이건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밑에 봤더니 저한테 배너 이미지 하나 만들어줄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프롬프팅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문서에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맥락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고 이메일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적었던 이메일 초안 위에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 만들 때 텍스트 깨져서 화가 나셨던 적 없으신가요? 한글이 깨져서 저 글자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글자도 편집 도구를 통해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작업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텍스트 추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좀 뒤로 가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만들어진데 텍스트 부분에 텍스트 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를 클릭해서 폰트로 바꾸거나 텍스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서식을 바꾸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지금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죠. 쭉 연결되어 왔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클릭 몇 번으로 다음 작업으로 이어줍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일하면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바꾸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더니 바로 편집 버튼이 있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버튼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넥스트 스텝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오피스 앱은 엑셀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를 할 때도 다른 앱들,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데모할 때보다 엑셀을 하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다라는 건데요. 데이터 분석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엑셀 앱을 보여줄 텐데 지금은 챗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충전소 데이터라는 지금 저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열어 보이진 않지만 이 데이터 안에는 판매, 세일즈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된 수량이나 판매된 제품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저는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분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내가 요청한 프롬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프도 열심히 그려줬죠. 제가 그래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5개 알려줘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분석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팔렸는데 라고 하면 엑셀 열어서 피벗을 급하게 만들어야 됐던 경험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데이터 불러와서 그래서 얼마나 팔렸어?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품별로 그럼 판매량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제품별로 얼마나 팔렸는지도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지 않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널별로, 여기에는 판매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채널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시계열로 시각화해서 보여줘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그래프가 필요한 상황이죠. 추이를 보고 싶은 그래프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 답변들을 위해서 또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다르게 데이터를 그려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HTML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제가 했던 작업은 이제 이 전체 인사이트를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대시보드 만드시려면 BI 툴 여러 가지고 데이터 쓰셨죠. 이제 텍스트로 저는 프롬프트 한 번으로 대시보드를 HTML로 만들어서 링크로 제공해 라고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러면 HTML 코드를 얘가 작성을 합니다. 사실 코드 작성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가 좀 진짜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요청한 게 인사이트를 분석해서 HTML로 만들어줘라고 했죠. 그럼 엑셀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들을 조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선 또 중요한 게 제가 앞서서 했던 질문들을 이해해서 그 질문들은 꼭 여기에 포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서 HTML을 만들 때 그 항목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론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론을 할 때 이제 모델들을 바꿔서 추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링크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밑에 봤더니 링크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수정을 바로 텍스트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는 이제 문서가 잘 나왔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T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HTML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내가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만든 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에 내가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거 써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시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오늘 당장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제가 예시 중에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코파일럿이나 생성형 AI를 쓰는 것도 사실 교육 아무리 받아봤자 내가 한번 실행해 보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실행해 보고 그 실행한 결과들을 겪어보고 고쳐보고 프롬프팅 해보고 그게 결국 경험이 쌓여서 그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코파일럿을 이제 미리 경험한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먼저 도입한 회사에서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얘가 정말로 잘 활용이 될 때까지 얼마나의 어댑션 기간이 걸리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11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11주면 거의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AI를 우리 회사에서 도입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내 업무에 자연스럽게 AI를 녹여서 쓰는 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이 가만히 있어서 3개월은 아니겠죠. 3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실제로 AI로 성과를 내는데 11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한 2년 전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짧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업무로 연결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드릴 작업은 엑셀 안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에이전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바이브 코딩을 꼭 해보시라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모드가 등장하고 저희는 이 표현을 바이브 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코딩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워크를 함께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렇게 세 군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에이전트 모드는 엑셀인데요. 엑셀 위에서 내가 지시를 하면 실제로 엑셀 시트를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데모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파일럿으로 편집이란 기능을 선택을 해서요. 이제 함께 편집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충전소 데이터 같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제가 판매된 판매 수량을 보여줘라고 했더니 빠르게 코파일럿이 함수를 써서 답을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매 금액 컬럼을 추가해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판매 금액, 저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판매 금액이다라고 했더니 이 중간에 제가 좀 빠르게 시간을 돌렸는데요. 사실 금액은 옆에 프라이스라는 새로운 시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V룩업, X룩업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수식을 써야 되는 거를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 수식을 세워서 컬럼까지 추가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인 행 노란색으로 해줘 라고 했더니 말하니까 또 노란색 칠해지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칠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떤 수식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잘 쓰지 못하던 수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배워볼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쿠별로 이제 판매된 양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매출액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피벗으로 만들던 작업들도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별 세일즈의 판매 추이를 분석해줘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챗에서 썼던 프롬프트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게 에이전트 모드로 동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서 월별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그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도 시트에 바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시트에 보여줬지만 제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말고 새 시트에 추가해줘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하면 시트를 새로 추가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엑셀을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하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를 한번 써보기 시작을 하면 기존에 했던 그 작업들이 불필요하다는 시간으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드밴스된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 제품 세일즈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분석해봐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1단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계속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은 자기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는 여기서 오류가 났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본인이 플랜하고 수행하고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인사이트 분석을 해줘 라고 했더니 아까 HTML로 대시보드 만들어줘랑 사실 비슷한 유의 프롬프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엑셀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 추이라던가 카탈로그별 매출 분석이라던가 세일즈 채널별 매출 분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데이터들에 대한 제가 질문했던 스쿠별로 얼마나 매출액이 보여줘라는 질문들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매출 순위도 가지고 왔고 중간에 바뀐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데이터들이 잘려서 이렇게 셀 크기도 안 맞았던 거를 자기가 다 피팅해서 마지막에 보기 좋은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요약된 서머리까지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프도 함께, 데이터만 그려온 게 아니라 그래프까지 함께 그려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해석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고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다음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회사에 다른 전략 문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전략 문서를 여기에 함께 주면서 이 전략과 온라인에서 이 지금 매출과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문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을 같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에이전트 부분인데요. 에이전트는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에이전트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서치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리서치 도구는 말 그대로 리서치를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엔진을 LLM 모델을 리서치에 특화된 심층 추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분석가라는 도구는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데모인데요. 리서치를 하는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면서 경쟁사에서 신기술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거를 뉴스로 접하고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하이얼사에서 해동 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이 기술이 뭔지를 좀 분석하고 이 특허를 내용을 설명하고 이거와 관련된 유사 특허 있는지 조사해줘.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 효과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해라고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되면 이제 리서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조금 빠른 속도로 돌렸습니다. 기본 일반적인 채팅에 질문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제가 돌려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고서가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가보면 관련된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허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유사 해동 기술의 특허랑 사례를 비교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분야에서 해동 기술이기 때문에 가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 및 전망까지 작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젠다를 확실히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출처를 열어봤을 때 수많은 출처에서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넘어갔는데 페이지에서 편집이라는 버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받은 게 새로운 빈 캔버스에서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답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내가 받은 답변 중에 쓸만한 게 있으면 복사해서 어딘가 붙여넣는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버튼 한 번이면 페이지스라는 새 컨버스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나만 보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받은 답변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보통 혼자 하지 않죠. 팀 단위로 하는데 내가 이런 리서치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면 여기서 바로 공동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면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문서를 주고받고 했던 에너지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버전의 문서를 봄으로써 일어나는 그 손실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클릭한 거는 그래도 페이지스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니 해도 문서야일 수 있죠. 그래서 워드로 바로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워드와 PDF로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이면 또 이번에는 워드 파일을 만들어내서 지금 받은 답변을 바로 워드 파일로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워드에서 코파일럿을 불러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작업과 같이 제가 코파일럿한테 사용하시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한 번 질문하고 답을 받고 거기서 절대 끝내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내가 다음 업무를 위해서 연결해서 그 다음 작업까지 코파일럿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작업들을 함께 계속 이어서 진행하면 결국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코파일럿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체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AI 혁신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는 우리 조직에서 관심 있는 몇몇만 써서 우리 조직이 AI 조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부만 AI를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점점 확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모두가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AI 툴을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입장에서 코파일럿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현재 쓰고 있는 업무용 툴에서 코파일럿과 함께 AI로 변해가는 일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좀 Q&A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프라인 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분들 중에 없으시면 온라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개발부 이홍희 책임 연구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클로드 오픈 클로봇으로 MS 코파일럿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만의 오픈 클로봇에 대체될 수 없는 기술적 해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1번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보안일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툴 많습니다. 좋은 툴 많고 잘하는 툴 많은데 우리 조직에서,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데이터와 비즈니스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안적인 규정,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보안에는 시큐리티도 있지만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거버넌스를 잘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AI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 보안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픈클로 당연히 좋은 기능은 많지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코파일럿에도 코워크라는 기능이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한 기능들을 코파일럿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 IQ겠죠. 오픈클로에 내 데이터 모두 올리면 워크 IQ와 같이 동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 업무 데이터 올리실 수 있으실까요? 못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워크 IQ 기반에 그리고 워크 IQ라는 거는 데이터가 그냥 적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벡터 인덱싱을 통해서 시멘틱 인덱싱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라운딩 돼서 인덱싱된 데이터를 나는 프롬프트만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다 마련해 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코파일럿으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방패 모양을 발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앱을 열었을 때 방패 모양을 발견하시면 아 얘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가 되고 있구나. EDP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를 생산성 있게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고현 CS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업무의 속도와 정확도, 협업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늘 어렵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목차 구성부터 인트로 문장 작성까지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고 자료에 필요한 이미지 역시 AI를 통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강연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분들이 번갈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착순 1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인터넷 검색만 가능한 일반 AR 챗봇이다. 2번 개인 SNS 데이터를 학습해 답변한다. 3번 업무용 데이터와 웹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업무 특화 AI이다. 4번 특정 부서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네, 역시 문제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추후에 선정을 통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은 기업의 업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안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Q&A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답입니다. 네, 다음 정답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 계시면. 워커 IQ.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오른쪽 계신 분. 그라운딩. 네, 오답입니다. 그 아까 Q&A 잘 생각해 보시면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운데 계신 분.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EDP입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X 2026 AI로 바뀌는 업무의 현실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팔란티어 측에서 데이터 통합과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빈센트 셰퍼 기술총괄님과 김동현 리드 엔지니어 두 분께서 각각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빈센트 셰퍼 기술총괄님의 경우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팀즈에서 우측 상단의 캡션 아이콘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어 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의 후에는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궁금하신 분들 온라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Okay. Hi everyone. So I'm Vincent. I'm one of the lead engineers from Palantir working with HDE, and I'm joined here by Russell, and we'll be talking a little bit about achieving enterprise autonomy. One quick thing to say is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I think this event is very well timed. As Professor Kim mentioned earlier, there are a lot of changes happening in industry. Some of them are quite daunting. But I think it's incredible to hear about HDE's outlook and your strategy in the face of these changes. And we're very excited to meet that ambition with the platform. Oh, here we go. Okay, you've had quite a long morning. So want to make sure that we make the next 35, 40 minutes very engaging. So we'll be focusing on 4 things. The first is doing a bit of an introduction. So one of the reasons we're really excited is we're kicking off the partnership very soon, and we'll be engaging with many groups across HDE. So thought it would be good to give you a sense of who we are, what it is that we do, and why we're here. Then I would like to touch on some of the impact that we've seen in the manufacturing space just in the last couple years. I think this is just to give you a sense of what you might be able to achieve with the platform, and ultimately the ROI that you should expect. Then we'll spend a little bit of time breaking down this concept of enterprise autonomy, just to give you a sense of what it looks like in practice, and what it takes to get there. And then finally, and what we'll spend the bulk of the time doing, is jumping into a couple demos that I'll let Russell drive. We're better at showing versus telling, so I think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Cool. So about Palantir, we're in the business of building the operating system for the AI age. Ultimately, one thing that's important to note is that we're not a ChatGPT. We're not building AI models. We'r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around your models in order to deploy them in a way that's secure and at scale to your operations. You'll see a number of clients here on the right. I think the idea that we want to get across is that with the platform, we've seen a very broad range of issues across many different industries. We've been doing this for around 20 years now. We started in the government space on some of the hardest data problems, and over the years, we've moved into healthcare, into finance, manufacturing, of course,
defense, and the list goes on. So many different problems that you're able to tackle using the platform. So a little bit about wha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years in manufacturing. Again, this is just to give you a sense of what you should strive to achieve and what we will achieve together. And so a couple of some case studies tha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re Eaton, which is a global power management manufacturer. And using the platform and with connecting to a very broad range of ERP systems, we were able to build a set of workflows that boosted their productivity by 25%. So this was specifically by building some workflows for the supply chain teams to identify material shortages that ultimately circumvented some of the delays that you often see in the manufacturing space. We saw a similar story with Panasonic Energy, in this scenario on the production line for its technicians. Again, these are just a couple of the case studies, so a couple scenarios where you can achieve such ROI using the platform, and ultimately every business will be different. We suspect that HT will be different as well, but in terms of what you're able to achieve, this should give you a flavor. Okay, we're very lucky to have worked with HT Hyundai for a number of years now across shipyards, construction, and the refinery. And so to give you a better sense of what we mean by enterprise operating system, we thought it'd be good to zoom in to HT Hyundai Oilbank to show you what this looks like. So what you're seeing here is a full value chain integration across their operations. So you'll see 6 very different workflows from crude oil purchasing and scheduling through to process flow monitoring and process instruction engineering, and then you have lift transfer scheduling and product scheduling. Typically, you would expect these to not be connected. You'd expect the decisions to remain siloed in the different areas of the business. However, with the Palantir platform, you're able to connect those together and have it underpinned by the same profit-aware decision-making model. And so what you get ultimately is this cohesive operating system on which you can track and ensure that all your decisions are connected. Okay, so once you have your operating system, you can get closer to what we call enterprise autonomy. And I do want to break this down because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framework that will guide our partnership. What you see on the far left is your level 0 LLM integration. This is what you're very used to. This is when you apply LLMs to raw text and maybe some spreadsheets. And ultimately, what you get is summary, extraction, maybe some labeling. And that's, I think, what we've all been very used to over the last couple years. And then once you get to level 2, this is perhaps a little more familiar in the enterprise setting. This is where you get your chatbot assistants next to your dashboard. So this is a little nicer as it interacts and maybe creates some visualizations. And ultimately, when you provide it with a question, it can give you some answers. Level 2 gets a little more interesting. This is where you get your decision guidance. Again, this is similar to your chatbot scenario where you prompt it and it gives you an answer, except here it might use some of the tooling that's more specific to your enterprise. So it might use not just calculators, but actual business rules and some proprietary algorithms that belong to the business. Okay, levels 0, 1, and 2, pretty cool. We've all seen it. We've all gotten pretty used to it. But I think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and when you get closer to enterprise autonomy is when you get levels 3 and 4. And this is ultimately why we're here. This is what we'll be working with HGE to get you to. Level 3 is your tribal knowledge capture,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earlier. This is ultimately creating a system where you can actually capture the feedback of your operators and of your best workers in a way that improves the model. So today, there's a lot of tribal knowledge probably going around the organization, and the expectation is that over the years, as you use the Palantir platform, all of this tribal knowledge accrues in the platform, and once you get to your level 4, you can ensure that AI acts in a way that aligns with how your best workers would make decisions. Once you get to level 4, this is where AI is actually driving the action. So we're totally away from your kind of chatbot situation where you're prompting it and waiting for a response every time and having to babysit it constantly. With level 4, your operators are actually monitoring results, right? They're capturing some of the edge cases, they're jumping in when needed, but ultimately the action is driven autonomously by AI. So I think the common trap, and I think where we need to move away from totally, is thinking that AI is still chatbots and thinking that moving to a kind of open claw model where you let agents run rampant is the answer to that. With the Palantir platform, you move towards enterprise autonomy by ensuring that you have full visibility into the feedback that the operators are providing and that the operators can guide the AI to drive action in a way that doesn't require that constant assistance and that constant babysitting. Okay, we'll jump into a few demos in a moment to showcase how what this actually looks like in the platform. But really quickly, I do want to introduce this concept called the ontology, which some of you might be familiar with it. Sounds technical, but I promise you it's really just a fancy word for a very simple reality. Ultimately, it's just the digital twin for your business, right? It captures your data, it captures your processes, it captures your user's decision across any different system, and ultimately it just represents your business in a way that both AI and your operators and your workers can understand. So if your AI requires context from any system, it looks at the ontology. If your operator needs to make a decision or needs to provide feedback on how the AI has made a decision, it also looks at the ontology. And so ultimately what you have is this fully connected system that looks like updating a schedule for a staff or writing back that information to an ERP or capturing alerts from one of your production machines. All of this remains within your ontology. And because everything runs through your ontology, security and governance is built from the outset, right? So every action is auditable, whether that happens in one system or another, it all gets captured within this one ontology. And so ultimately,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some of what we're seeing with OpenClaw where your AI agent kind of runs rampant and you don't have that visibility. You actually do get to put your agent on guardrails and you do get to trace all of the decisions within the platform. Okay, I think that's kind of enough talking. I think we should jump into some of the demos. So what we'll focus on the first aspect is levels 1 and 2. And the idea here isn't to show you that this is all you can achieve with the platform, but rather to showcase how the ontology integrates with what you might have already been used to. So be that some of the levels 1 and 2 chatbot workflows. I think that with what we'll showcase, you'll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his looks like in practice. So I'll hand it over to Russell to take us away.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김동현입니다. 2022년에 팔란티어의 한국 지사를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고 지금은 팔란티어 글로벌에서 최적화의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갖고 계시죠. 온톨로지는 사업 그 자체를 구조화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모든 자산, 프로세스,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까지 하나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인코딩 되어 있고 AI가 이 위에서 추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구조 없이 AI가 돌리면 결국 플랫한 환경에 위에서 단순한 패턴 매칭하는 셈이 되는 거고 많이 겪어보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합니다.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추측입니다. 온톨로지가 있으면 AI는 추측하지 않고 기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스카이네트 같은 기계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본질을 이해하지만 AI는 설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조적 정합성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정답에 도달하는 경우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그 프로세스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차이는 데모 시연을 하면서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한 번만 구축하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워크플로우랑 향후에 개발될 업무들은 전부 같은 온톨로지 위에서 동작합니다. 자, 이건 아마 익숙하게 보이실 겁니다. 챗봇이죠.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변하고 그 익숙함을 잠깐만 느끼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AI를 경험하면서 보셨던 것과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실제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프롬프트를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은 공급망 분석가이며 등등.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AI에 어디를 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미리 설정된 쿼리도 하드코딩된 데이터 소스도 없습니다. AI가 보틀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스스로 어떤 온톨로지가 관련 있는지 판단하고 그 위에 관계형 링크까지 따라가서 필요한 콘텍스트를 조합한 겁니다. 보틀넥이라는 건 단일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LLM 모델이 이 자연어로서 이해한 거고 보틀넥의 개념 자체를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는 LLM 모델 자체의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업무에 관련된 인력 수준, 주문 투입, 납기율 이런 것들은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수준의 추론에는 도메인 구조가 필요하고 팔란티어는 바로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분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역할별 인력 현황, 재고 추이, 지역별 납기율. 주목하실 점은 이것들이 전부 크로스 도메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 ERP, CRM, MES에서 존재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온톨로지가 제공하는 관계 구조 위에서 합성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냥 원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챗봇이라면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특정 지역, 인력 현황과 납기율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무엇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판단력, 여기서 온톨로지의 구조가 활용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AI가 단순 패턴 인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복합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 오스틴이랑 말보로가 함께 플래그된 이유는 각각의 단독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둘이 결합 노출 시스템적 취약성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진단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수준 레벨 2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상적이죠. 팀이 며칠 걸리던 분석이랑 해결 방안을 몇 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한 발 물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며칠이 걸렸던 분석 업무가 몇 분으로 압축됐고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출발점일 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모든 것 아무리 강력해도 근본적으로는 리액티브합니다. 누군가가 물어야 해봤고 AI가 요청을 받고 훌륭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가 실행한 5가지의 분석, 그건 팀이 이미 물어볼 줄 알던 질문이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결제 승인 절차를 타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AI가 똑같은 업무를 더 빨리 해주는 건지 보는 대상을 바꾼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AI가 기사의 전체 엔터프라이즈를 실시간으로 횡단할 수 있을 때 물어야 할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던 운영 간의 관계가 자명해집니다. 챗봇은 기존 업무가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업무의 유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업무 자동화의 스펙트럼 위의 두 지점이 아니라 범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쓰는 편지와 메일 둘 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만들어낸 조직 구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매체이지만 다른 세계입니다. 그 신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답하는 AI에서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하는 AI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을 고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닉스라는 레퍼런스 기업인데 의료기기 제조업입니다. 복잡한 보험, 공장별로 분산된 데이터 시스템, 대륙을 넘나드는 공급망 조율, 익숙하게 들리시죠? 대부분 제조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한 가지 주목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모든 것은 직접 설계가 가능합니다. UI, 에이전트 설계, 워크플로우 로직, 어느 것도 패키지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런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쉽게 설계 가능한 툴들을 AI 기반으로 제공하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워크플로우를 팔란티어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파트너십의 목적입니다. 기사의 문제는 오닉스와 다를 것이라 플랫폼은 정확히 그것을 적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잠깐 전제를 보십시오. 모든 공장, 생산 라인, 물류센터가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이벤트, 아래에 보이시는 센서 텔레메트리, 왼쪽에 보이는 모든 워크플로우 영역에서 AI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파트 1의 챗봇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하고 하나의 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속적이고 멀티 에이전트이며 실시간이고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래에 있는 온톨로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온톨로지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슈로 들어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챗봇이 여러분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인지하기 전에 이 상치를 스스로 감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톨로지를 횡단해서 정비 이력, 인접 설비 텔레메트리, 기술 문서까지 끌어왔고요. 파일 안에 텍스트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챗봇은 답을 주고 제안하고 끝납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에게 권고 조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권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시스템은 몰랐지만 사람이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피드백이 온톨로지에서 다시 기록되고 여기서 바로 사람의 노하우랑 도메인 논리지랑 전략적인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해지고 의사결정의 수준 자체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3단계. 그리고 이것은 어떤 챗봇 아키텍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챗봇에서는 학습은 축적할 영성적이고 구조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톨로지가 있기 때문에 학습 루프가 가능하고 해결 하나하나가 다음 권고를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이제 좀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하나의 이슈에 보신 것 모든 설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단의 KPI를 보십시오. 가동률, 평균 수리 기간 등등 이것들은 누군가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대시보드 지표가 아니라 연속적인 AI 워크플로우의 결과물입니다. 시스템이 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시보드는 현실을 묘사하고 이 시스템은 현실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줌아웃을 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주문 검증, 재고 배분, 정비 해소 각 영역에 적용 AI 에이전트와 휴먼 오퍼레이터가 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자율화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똑똑한 챗봇 하나가 아니고 정의되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에이전트가 생태계이며 사람은 진짜 사람이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대비가 스스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챗봇의 공통점은 조립 라인과 계산기의 공통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OS 뒤에 존재하는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온톨로지 한 번만 구축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 방금 경험하신 모든 것을 구동하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온톨로지입니다. 파트 1의 채팅 분석가, 파트 2의 자율 정비 시스템, 전체 다동화 허브 같은 기반입니다.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반에 추가되고 이미 있는 모든 것을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는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복리 효과입니다. 데모 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빈센트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Russell. So just quickly to recap, because we know we threw a lot at you, there were two main demos. The first aspect covered levels 1 and 2. This is what you're used to. This basically showcased how the ontology gives AI access to your business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guardrails and the security and government practices that you have in place. And you can ask the ontology for some particular question about your enterprise, and you get an answer either in plain text or as charts, recommended actions, etc. in a matter of minutes. But in demo number 2, you get a better sense of what levels 3 and 4 could look like for HDE, right? You can now see what AI-powered process automation can look like. So this fundamentally would change how you work. The AI would catch problems before the operator would, and the operator can jump in and provide feedback and confirm actions to ensure that everything is running smoothly. And the key takeaway here is that all of this is sitting on one foundation. So we showcase the kind of circuitry that you see here. You get full visibility into how the data is used within all these different AI-powered workflows in a way that ensures that HG has full control over the operations. Okay, I'm going to sound like a broken record, but the idea here is to move you far beyond the dashboard era and beyond the chatbot era. We want to move you towards being a fully autonomous enterprise on top of your operating system. And of course, I think one of the best ways to understand all of this is to get building. So we definitely encourage everyone to access the platform, to reach out to the program leads if they have certain challenges in their division that they think could apply here. So if anything resonated, please reach out. Thanks very much.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팔란티어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온톨러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근데 온톨러지가 이제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모아서 다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지도 아니면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걸 처음에 그 온톨러지를 만들 때 그 속성들은 다 사람들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Yeah, I'm happy to. So there are a couple answers to that. The first, and I think Professor Kim alluded to this, is that there are a lot of tools out there that allow you to get up and running and build your system in a way that is agentic. So we only showcased a very small subset of the tools available within the platform. One of them is actually an AI engineer that allows you to build and do the data integrations in an agentic way. So in some sense, similar to the workflows, you can have engineers overseeing the development and the data integration from your systems through to the ontology. The other thing I'd like to mention is that the engineer isn't completely building and mapping everything from scratch, right? The ontology connects to all your existing systems, so in some way, you're not reinventing the wheel, but rather connecting with what's already been built. 몇 가지 요점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툴이 어베일러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스템의 굉장히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AI 엔지니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AI 엔지니어 기능을 사용해서 인간 사용자가 필요 없이 직접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고요. 에이전틱한 방식으로 이런 통합을 구축해줄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엔지니어나 인간 엔지니어가 이렇게 개발과 데이터 통합을 총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문제없이 구축하고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점은 이제 이 엔지니어가 직접 기초부터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톨로지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레거시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처음부터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 연결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질문입니다. 배전 솔루션부 허진호 책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팔란티어 온톨리지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가 현장에 실무 지표와 괴리가 있을 때 현업 전문가가 이를 검증하고 피드백 줄 수 있는 휴먼 인 더 루프 체계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휴먼 인 더 룹이라는 개념 자체는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개념이지 툴에 관련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워크플로우마다 AI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AI가 실제로 답이 나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툴 제공하는 플랫폼이 바로 팔란티어에서는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형의 과제랑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휴먼 인 더 루프 자체가 좀 유형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사실 워크플로우마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One example for how you can see this in practice is, so we've all had the experience of maybe chatting with a chatbot and having to redirect it and tell it, no, this is what you should be looking at, you should be using this tool, etc. What we can do, especially if you build a workflow that centers around this kind of chatbot, is capture that as context within the ontology. So whereas with typical tools it might get lost, here we capture it within the ontology, just as you would another decision, whether that be sending an alert, you would also be capturing that context, so that when you run through that same scenario again, it picks up on that feedback. 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챗봇으로 채팅을 할 때 모두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챗봇이 어떤 틀린 결과를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어서 좀 리디렉션을 줘야 하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때도 이렇게 온톨로지가 챗봇을 이제 온톨로지 위에서 챗봇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 온톨로지의 모든 컨텍스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툴과는 달리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상황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구동해야 한다면 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이 챗봇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된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예, 저기 온톨로지 개념이 아직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데 궁금한 사항이 이 온톨로지라는 게 그 회사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워크플로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미션별로 그 개별의 어떤 온톨로지가 준비되어 나가는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 정도의 규모의 어떤 그 예전 경험상으로 온톨로지를 하나 만들기 위한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온톨로지도 어떻게 보면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가 일하는 방식은 아예 우리 회사는 이렇다, 이런 모델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톨로지를 여기까지 만들어내면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도 바뀔 거고 외부 현황도 바뀔 거고, 그러나 이런 저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랑 온톨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톨로지라는 개념은 워크플로우를 작동하기 위한 툴 중에 하나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지 아예 처음부터 온톨로지를 이런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Maybe one point I'd add is that the ontology is very specific to your organization. So while we do have some tools that ensure that you can get from nothing to an ontology very quickly, if there are some typical shapes for what your manufacturing data could look like, that can happen. However, ultimately, the data and the ontology itself remains very specific to HDE.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톨로지라는 것은 조직마다 굉장히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일부 툴이나 기능을 활용해서 온톨로지를 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기능들은 물론 있고, 또 제조업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온톨로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어떤 포맷은 일반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HDE 일렉트릭의 경우에 온톨로지는 굉장히 고유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Q&A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 빈센트 셰퍼 기술총괄님과 김동현 리드 엔지니어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전략을 움직이는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전환의 핵심이 결국 데이터 활용 역량이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AX 전환 선포식에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AI 전환이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업무 방식과 연결된 변화라는 걸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공유된 사례와 전략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팀즈 댓글 기능을 활용해 오늘 행사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행사를 끝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책상 안쪽에 상품이 붙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총 5분의 자리 아래에 쪽지 상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책상 아주 깊은 안쪽에 있습니다. 상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상품 수령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HD현대 일렉트릭 AI 대전환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종료 이후에는 그 참여 임직원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